그런 게 있으면 뭐 지금 제가 내가 웃는 게 아니야. 확률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은요 확실에 투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금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에 투자하는 거고 투자는 확률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말인데 써먹어야겠다 이거. 내가 했지만 라임도 괜찮네요. 예. 이게 확률에 투자하는 건데 그럼 확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겠느냐.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로또를 안 합니다. 왜 로또를 안 할까? 로또가 지금까지 판매액이 51조예요. 로또 당첨액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26조입니다. 로또는 사는 순간 50%는 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거든요. 최소한 50%를 넘는 거에다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또는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또가 뭐 1등 나오는 게 뭐 벼락을 2번 맞아 이런 게 아니라 사실 포커 치시는 분은 로열 스트리트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확률하고 로또 1등 확률하고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포커에서는 왜 A2 페어가 최고의 패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 이상은 뭐 나올 일이 없으니까 게임에서나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 조작으로. 그러니까 확률을 어떻게 높이냐는 건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서 높은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오늘 답을 드린 게 신흥국의 주가는 90%의 확률로 3대 중앙은행의 돈 풀고 주름과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사실 이것만 해도 확률이 90%고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또 마이너스의 손들은 그 10%에 걸리시긴 하겠지만 길게 보면은 이 데이터가 만들어진 140년 기준 동안 91%의 승률을 보이거든요. 아니 슬롯머신인데 91%의 확률로 돈을 딸 수 있는 슬롯머신 있으면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사실 달러입니다. 예전에는 금광이 발견되면 경제가 좋아졌거든요. 지금의 금광은 저기 워싱턴 DC에 있죠. 네. 거기서 돈을 얼마나 푸느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푼 돈이 어디를 향하느냐. 한국이냐, 일본이냐, 대만이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골고루 뿌리느냐.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또 역시 90%의 확률로 알려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써먹겠습니다. 어떤 걸 어떻게 일단은 일본 또 특집을 한번 할 거고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일본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많아요. 있었던 일들을 왜곡하진 않았지만 이 몇 개만 얘기함으로 해가지고 오해를 일으킨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같이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걱정은 재패니션입니다. 일본화 되는 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통화 정책이나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일본이 제일 마루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말 잘 듣는데 돈도 잘 버는 유일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벤버냉키가 2006년까지 일본의 고문으로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경제 마루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찍을 건데 다음 경제 위기가 오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찍을 건데 어떻게 될지 우리 신약이 개발되려면 FDA에서 3상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판매가 되잖아요. 정책도 우리도 임상실험을 했어야 되는데 임상실험은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하잖아. 소득주도 성장하면 좋아지겠지 했다가 다들 환자들이 나자빠지니까 아닌가 보다. 52시간 하면 웨라벨이 생기고 했더니 그냥 아예 백수들이 양산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임상실험이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딱 일본을 보고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하라면 할 것 같고 말 잘 듣고 그리고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데서 실험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한국은 돈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뻔하니까 실험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휘발유를 1갤런 마시면 어떻게 될까? 죽겠죠. 당연히 죽지. 그걸 뭐 실험하고 있어. 그런 건 느낌인데 선진국, 그러니까 그 국가의 통화가 대외 수요가 있는 선진국에서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느냐가 최고의 관건이었거든요. 일본을 가지고 2002년, 2006년에 먼저 실험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고 2년 후에 그걸 바탕으로 양적 완화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죠. 일본은 자기가 마루탄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아예 아베가 힘들어지니까 벤버냉키를 다시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것도 문제네 했더니 또 하라는 대로 합니다. 버냉키가 와가지고 한마디를 하고 갔는데 그게 지금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이에요. 예. 그 일본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예. 그게 그러니까 금리를 타겟시키는 양적 완화예요. 이것도 미국이 다음에 풀려고 일본한테 먼저 실험하는 겁니다. 근데 효과가 좀 있어요. 부작용은 좀 있지만. 예, 그래서 다음 경제 위기 때는 아마 미국은 저걸 쓸 거다. 일본에서 임상 실험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럼 이제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경제 위기가 와서 한번 확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걸 하겠다는 사인을 딱 보내면 그때 들어가면 돼요. 예, 이제 약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예, 약 쓸 때 그때 들어가면 되고 이 약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임상 실험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대부분의 데이터가 일본에 있어요. 양적 완화도 마찬가지고 제로 금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일본에 있습니다. 전후 일본은 정말 특이하고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그리고 일본이 참 대단하기도 합니다. 러일 전쟁 때 Cause